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촛불정부 2기 촛불정부를 만들어야만 되고 저는 만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요.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낙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주제를 좀 오늘 정리를 하고 뒤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제 국내 이제 이슈들도 간단히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를 좀 하겠다 했잖아요. 최근에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법인 임대사업자 실태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지난 11개월 동안에 천준호 의원실에서 그러니까는 공개한 저건데요.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제 습득한 자료인데 지난 11개월 동안에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9월 말까지니까 11개월이죠. 11개월 동안에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그러니까 법인들 사업자로 그러니까요. 법인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매입한 주택 수가 한 4만 7천 채 정도 됩니다. 4만 7천 채. 근데 그 중에서 한 70%가 뭐냐? 아니, 70%가 뭐예요? 77% 정도가 뭐냐? 3억 원 이하짜리입니다. 서민용들. 예? 이런 주택을 내가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투기를 한 거예요. 예?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임대사업에 대한 굉장히 특혜를 줬거든요. 세금 특혜를 주고 금융지원 특혜를 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임대사업을 법인이 이렇게 뛰어든 겁니다. 4만 7천 채를 그러니까 법인이 지난 11개월간 매입한 주택의 숫자가 한 4만 7천 채고요. 이들이 주택 매입에 투입한 돈이 얼마냐면 15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15조 4천억 원. 예? 이들이 이 15조 4천억 원을 어떻게 조달했냐면요. 이 중에서 30% 정도만 자기 자본이고 나머지 70%는 차입을 한 거예요. 차입을. 대출 같은 걸로 차입을 한 겁니다. 이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돈 벌 자리를 장을 펼쳐준 거예요. 누가? 모피아들이요. 펼쳐준 거예요.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가계부채 걱정되니까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하겠다면서 실수요자들만 지금 고통을 주고 있죠. 이들이 그러니까 대출한 거 해소하면 돼요. 대출금 어떻게 해소하냐는데 그건 제가 예?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은 거기서 제가 조언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용지표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어저께 통계청에서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고용조사, 지역별 고용조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근로자 30%가 월 200만 원도 못 번다. 고용이 늘었다고 하지만 10명 중 1명은 100만 원도 못 번다. 막 이런 기사를 쏟아냈어요. 예? 쏟아냈어요. 이 자료만 나오면은, 고용지표만 나오면은 국민들의 정서가 일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요. 체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갑니다. 만들어서는데 이거 내가 내일 뉴스공장에서 나가서 얘기할 거 지금 미리 말씀드릴 겁니다. 실상을 볼게요. 지난해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원래 상반기라고 하지만은요 4월달 기준입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평균을 낸 게 아니라 중간 달인 4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임금 노동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빼고요. 쭉 보니까 월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200만 원 미만인 계층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31.5%였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29.8%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서울신문이 근로자 30%가 월 200만 원 못 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 정도 맞아요. 반올림에서 29.8%인데. 근데 작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반면에 200만 원 이상, 200만 원 기준이 왜 그러냐면은 최저임금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에 좀 가깝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인 사람 이 계층들 한번 봐보세요. 200만 원대는 또 증가했고 32.5에서 33.3% 증가했죠. 파란색 박스로 돼 있는 300만 원대, 300에서 400만 원도 17.1에서 17.8%로 개선됐고 400만 원 이상도 18.9에서 19.1%로 개선됐잖아요. 그럼 좋아진 거 아니에요? 예? 200만 원 미만은 줄어들었고 나머지 그 위에는 다 증가했잖아요. 좋아진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200만 원 미만이 30%나 된다. 10명 중에 3명이나 된다. 작년에는 10명 중에 3명 넘었었어요. 예? 개선된 거잖아요. 그래도 올해.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미만이 그러니까는 이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임금 노동자가 72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71만 8천 명이요.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로나 충격이 나타나던 때랑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일자리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100만 원 미만이 29만 명이나 증가했다. 맞습니다.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런데 200만 원 이상이 대부분 증가를 했어요. 85만 명이나 증가했어요. 200만 원 이상인 임금 노동자들은 85만 명이나 증가했어요. 그럼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한 29만 명 증가한 이유는 뭐냐? 이건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가요. 1년에 67만 명씩 증가합니다. 67만 명이요. 4월달 기준으로요. 엄청나게 증가하죠. 60세 이상이 67만 명씩 증가합니다. 취업자도 60세 이상이 한 4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들이 일자리를 되게 어디서 갖겠습니까요? 공공근로 일자리죠. 되게 퇴직을 하고 나서. 공공근로 일자리는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에요. 주당 한 20시간 미만, 이하 이런 거 일자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준다 하더라도 소득이 그러니까 풀타임이 아니다 보니까 200만 원 넘기 힘들죠. 그렇죠? 실제로 보게 되면요. 공공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복지, 사회보장 분야에서 100만 원 미만 일자리가 70%를 차지를 해요. 예? 여기에 이제 코로나로 좀 이제 타격을 받은 자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술, 스포츠 이런 영화 분야가 좀 일부 이제니까 이제 좀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이게 고령화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령화. 60세 이상 분들이 풀타임 일자리 잡기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공공근로 일자리는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분들은 더군다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풀타임을 줘도 못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훨씬 개선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얘기할 때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고용률로 개선되고 있어요. 근데 고용률이 개선돼도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러더라도 청년들 어려운 것 때문에 별로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것이 사실상 실업자. 청년들 중에서 사실상 실업자. 예를 들어서 자기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30시간뿐이 일을 못해. 자기는 40시간 이상 일하고 싶은데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자리 잡으려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못 잡았어. 근데 일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잡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잠재경제활동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잡히는 공식적인 실업자가 있고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사실상 실업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상 실업률이 박근혜 정부 말기 때 21.3%였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국힘당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청년들 그러니까는 고용률은 높아졌어도 사실상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했다 그랬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21.1%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난해는 팬데믹 때문에 확 늘었다가요. 올해 20.9%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이에요. 청년층도 그러니까는 물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별도의 숙제이고 일단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사실이다. 그런 얘기고요.